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6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6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포로판과 부탄이 1대1의 부피비로 구성된 LPG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건조연소가스의 CO2 농도가 13%였다. 자, LPG 1m의 삼성을 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건조연소가스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프로판과 부탄을 완전 연소를 시켜야 돼요. 그죠? 자, 따라서 프로판을 연소를 시키고 그리고 부탄을 연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프로판과 부탄의 비가 1대1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대1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우리가 나타내면 얼마의 값을 가지는 거죠? 50대 5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CO2 max에 관계되는 식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CO2 max라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조건 자체가 건조가스라고 그랬어요. 건조가스면서 공기비가 없으니까 뭐를 기준하는 거죠? GOD를 기준하는 거죠. 자, 따라서 GOD분의 CO2가 차지하는 양. 기체에서는 개수니까 CO2가 차지하는 양은 프로판은 3개, 부탄은 4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CO2의 농도가 13%입니다. 자, 그리고 CO2량을 계산하면 3개짜리가 50%, 4개짜리가 50%예요. 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건조가스량을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26.92 S미터의 삼성분 S미터의 삼성.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7번입니다. 공기의 산소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20%일 때 메탄의 질량 기준으로 공연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단 공기의 분자량은 28.95g/몰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메탄을 우리가 완전 연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연비를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공기의 분자량이 1몰에 해당하는 28.95g으로 주어졌다는 소리는 부피 공연비에 공기의 분자량을 곱한 다음에 연료의 분자량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연비를 나타냈을 때 부피 공연비라는 것은 최적비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최적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AFR이라는 값은 자, 2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나누기 0.21 곱하기 1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4를 생략을 하게 되면 2 나누기 0.2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부피 기준으로 20%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0.1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이 뭐냐면 부피 기준으로 공연비가 되는 거죠. 여기에 뭐를 곱하느냐면 공기의 분자량 28.95kg을 곱하는 거죠. 나누기 메탄의 분자량은 16kg. 따라서 18.09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비를 계산을 했을 때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지게 되면 질량비로는 반드시 지금 문제풀이처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기에서는, 필기에서는 관계없죠.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탄화수소 중에서 탄화수소 1m의 삼성을 완전 연소했을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 19m의 삼성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 공기량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 나누기 0.21이잖아요.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해보면 4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라는 산소의 개수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서 산소의 개수가 4가 되는 것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역으로 우리가 찾아들어 보통은 완전연소를 시켜서 우리가 이론 공기량이나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론 공기량이 19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 공기량을 대입을 먼저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론 산소량을 계산을 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전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팁에 보시게 되면 자, C2H4 그리고 쭉 했어요. 그러면 C2H4는 산소가 3개, C2H2는 2.5개, C3H8은 5개, C3H4는 4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산소의 개수가 4개가 산소량이 되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라번의 C3H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의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29번 A가 생성물 반응기의 반감기가 0.693/K일 때 이 반응은 몇 차 반응인가 그랬어요. K는 반응 속도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반응에 관계되는 반감기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1차 반응식입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래서 반감기는 1차 반응식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럼 여기서 반감기에 관계되는 1차 반응식은 자, 우리가 반감기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 곱하기 t로 나타내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 값은 우리가 C0분의 2분의 1 C0가 되는 거죠. 왜? 2분의 1 C0가 CT예요. 그래서 CT가 우리가 초기 농도의 2분의 1이 됐기 때문에 반감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로 표현하는 거죠. C0라는 것은 T가 0일 때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연료의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은 기체연료입니다. 예혼합 연소에는 포트형과 버너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포트형이나 버너형 같은 경우에서는 예혼합 연소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연소에 해당하죠? 확산 연소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번이 바로 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확산 연소는 화염이 길죠. 그래서 거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예혼합 연소는 화염의 온도가 높아요. 화염의 온도가 높아서 연소 부하가 큰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혼합 연소의 혼합기의 분출 속도가 느릴 경우에서는 역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소되는 속도와 분출 속도가 있을 때 분출 속도가 빨라야지 정상 연소가 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분출 속도에 비해서 연소 속도가 빠르면 남아있는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매연 발생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CC,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죠. 사슬 모양의 탄소 결합을 절단하기 쉬운 쪽이 탈수소가 쉬운 쪽보다 매연이 잘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탈수소가 일어나기 쉬운 쪽이 매연 발생이 쉽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나번 연료의 탄수소비가 클수록 매연 발생이 잘 발생해요. 왜? 탄수소비가 크다는 것은 저질 연료, 질이 떨어지는 연료이기 때문에 매연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LPG를 연소했을 때보다 코크스를 연소했을 때 매연의 발생 빈도가 더 높다. 아무래도 좋은 연료를 연소하면 할수록 매연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기차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매연 발생이 없어요. 그리고 산화되기 쉬운 탄화수소는 매연 발생이 적죠. 산화가 쉽게 일어난다는 소리는 그만큼 완전 연소가 잘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매연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2번에 보시게 되면 자, 고체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연소 시에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연소 장치가 대형화된다. 자, 많은 공기가 필요하고 장치가 커지죠. 왜 그러냐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번 석탄을 이탄, 갈탄, 역정탄, 무연탄, 흑연으로 분리했을 때 무연탄의 탄화도가 가장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연탄의 탄화도가 가장 크죠. 무연탄의 탄화도가 가장 큽니다. 자, 그리고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수소 함유량이 어때요? 수소 함유량이 적죠. 우리가 보통 탄소와 수소가 가장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연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소가 80, 수소가 20. 그래서 기체 연료가 가장 이상적인 연료가 되는 거죠. 반면에 탄소의 함량이 높아지고 수소의 함량이 작아지게 되면 고체 쪽으로 가는 질이 떨어지는 연료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수소의 함량이 적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서 산소 함유량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불순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발열량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연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설명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메탄이 50%고 그리고 에탄이 30%, 프로판이 20%로 구성된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폭발 범위는 르샤트리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메탄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 그리고 에탄의 폭발 범위는 3에서 12.5%, 프로판의 폭발 범위는 2.1에서 9.5%예요. 그러면 르샤트리의 법칙이 있어요. 르샤트리의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자, 위쪽에 있는 분자에 있는 값은 뭐냐 하면 V로 표현되는 건 함량입니다. 그래서 메탄의 함량, 에탄의 함량, 프로판의 함량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폭발 범위를 나타냈을 때 하한 값을 계산하든 상한 값을 계산하든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는 값이죠. 반면에 분모에 들어가 있는 L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폭발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하한 값과 상한 값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한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자, 메탄은 5%, 에탄은 3%, 그리고 프로판은 2.1%를 순서대로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상한 값을 대입을 한다고 하면 자, 메탄은 15%, 에탄은 12.5%, 프로판은 9.5%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함량을 넣겠습니다. 자, 함량이 전체가 100%니까 먼저 메탄에 해당해서 50, 에탄은 30, 그리고 프로판은 20.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요. 상한이든 하한이든. 자, 그런 다음에 하한 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폭발 범위에서 하한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메탄이 5%, 그리고 에탄이 3%, 자, 그리고 프로판이 2.1%. 그러면 하한 값이 계산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상한 값을 나타내다 보면 상한 값은 메탄은 15%, 자, 그리고 에탄은 12.5%, 그리고 프로판은 9.5%.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내면 상한 값과 하한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 범위 중에 하한 값을 넣은 거는 말 그대로 하한 값, 상한 값을 넣은 것은 상한 값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3.39에서 12.76%라 그러면 상한과 하한을 표현을 한 거니까 폭발 범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발 범위는 3.39%에서 12.76%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4번에 보면 다음 기체 연료 중에서 고위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기체에서 고위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 가장 큰 것을 찾으라고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숫자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숫자가 큰 게 당연히 발열량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탄소 숫자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뭐 탄소 숫자가 같으면 수소의 숫자가 같이 큰 거. 그래서 큰 게 탄소와 수소 숫자가 많은 게 발열량이 높고, 그리고 탄소와 수소수가 작은 게 발열량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탄소와 수소수가 가장 작은 게 뭐예요? 메탄이죠. 메탄에, 그래서 정답은 가번, 메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메탄이라는 것은 CH4, 그리고 에탄이라는 것은 자, C2H6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판이라는 것은 C3H8을 나타내고, 그리고 에틸렌이라는 것은 C2H4를 뜻해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숫자가 가장 작은 것은 메탄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S성분을 WT라는 것은 weight라고 그래서 중량 %를 뜻하는 거죠. 중류를 1시간에 10톤씩 연소시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에 SO2를 CaCO3라는 것은 탄산칼슘입니다. 탈항했을 때 이론적으로 소요되는 CaCO3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중류 중에 S성분은 전량 SO2로 산화되고 탈항률은 9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B를 놨을 때 지금 S가 나와 있어요. S가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S를 제거하기 위해서 CaCO3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럼 B를 놨을 때 S 대 CaCO3 이렇게 1대1로 B를 넣으면 돼요.
황산화물을 처리했을 때 비례식에서 1대1의 정수비를 나타내지 않는 게 뭐냐면 S와 NaOH 딱 하나밖에 없어요. S는 1, NaOH는 2, 그래서 1대2, 나머지는 전부 다 1대1입니다. 자, 그리고 CaCO3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 S는 연료니까 당연히 킬로그램. 그래서 S와 CaCO3를 비를 놓고 굳이 이렇게 반응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비를 놓고 그러면 32kg 했을 때 CaCO3는 분자량이 100kg이에요. 자, 연료가 1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10에 3승하면 kg으로 바뀌죠. 시간당. 자, 그리고 황분이 2%니까 0.02. 그리고 나머지 조건에 보면 탈락률이 95% S가 제거됐어요. 1대 X. 따라서 X에 대한 항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593.75kg/h라는 CaCO3 값이 필요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식을 다 외우려고 하면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례식에 나타내는 정수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MPa 370도의 수증기를 1시간에 30톤씩 생성되는 보일러에 석탄 연소량이 5.5톤/hr, 석탄의 발열량이 20.9MJ/kg, 발생 수증기와 급수비의 엔탈피가 3183kJ/kg, 84kJ/kg일 때 열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보면 거의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된다고 그래도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답만 한 번씩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를 2.0의 공기비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배출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의 농도라는 게 O2죠. O2%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사용하죠. 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가 21%죠. 그래서 21 나누기 21 마이너스 O2%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이라는 공기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O2라는 값을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체 연료의 연소 방식을 기화 연소 방식과 분무화 연소 방식으로 분류했을 때 기화 연소 방식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기화 연소 방식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심지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발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포터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서 유동식 연소 방식이라는 것은 설명에도 나와 있겠지만 분무화 연소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화 연소 방식과 분무화 연소 방식으로 나타냈을 때 유동식은 분무화에 해당한다는 거. 따라서 정답은 나번.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2차 반응에서 반응 물질의 10%가 반응하는데 250초가 걸렸을 때 반응 물질의 90%가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2차 반응입니다. 2차 반응이라는 것은 농도의 역수의 반응식이죠. 그래서 2차 반응식은 여러분들 C0분의 1 마이너스 CT분의 1은 마이너스 KT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C0라는 것은 초기 농도, CT라는 것은 T시간 후의 농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문제가 100%로 나와 있으면 퍼센트로 나와 있으면 초기 농도는 무조건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CT라는 것은 T시간 후의 농도니까 반응 후에 남아있는 농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보면 반응 물질의 10%가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가 반응한다고 그랬으니까 초기 농도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T, T시간 후의 농도는 10%가 반응을 했으니까 나머지 90%는 남아있겠죠. 그래서 CT는 10%가 아니고 10%를 100에서 빼준 90%가 뭐가 되느냐면 C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하느냐면 K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보시게 되면 90%가 반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90%가 반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초기 농도는 100%, 그리고 CT라는 값은 100-90%가 반응했으니까 남아있는 값은 얼마죠? 10%.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죠.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를 보시게 되면 자, 초기 농도에서 100%니까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가 반응했으니까 CT는 0.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250초. 따라서 K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 K를 여러분들 2번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초기 농도는 100%가 되는 거고 CT는 90%가 반응했으니까 10%가 CT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대입을 한 다음에 뭐를 계산하죠? T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2차 반응식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식이 두 개를 세웠을 때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K를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 식에 K에 대입을 해서 시간을 계산해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Cmax는 연료의 조성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연료의 조성에 따라서 CO2 max의 값, 다시 말해서 CO2의 최대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CO2 max는 연소 방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소가스의 분석을 통해서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를 판정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공기량은 연료의 조성이나 공기비 등을 사용해서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실제 공기량은 맞죠? 연료의 조성이나 공기비를 사용해서. 그래서 실제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에 공기비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공기비가 소요가 됩니다. 자, 따라서 틀린 설명은 가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CO2 max는 연료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 거지 연소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연료가 함유하고 있는 CO2 max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0%의 집진 효율을 갖는 두 개의 집진 장치를 연결해서 먼지를 제거하고자 한다. 집진 장치를 직렬 연결한 경우 A, 병렬 연결한 경우 B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자, 먼저 여러분들 풀이를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A 방식은 직렬이고 B 방식은 우리가 병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지금 처리 효율이 얼마짜리냐면 80%의 집진 효율을 두 개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먼저 자, 첫 번째 A는 직렬 80%. 자, 그리고 B라는 것은 병렬. 병렬이라는 것은 80%,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렬을 나타냈을 때는 1 마이너스 효율이 동일하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직렬로 나타냈을 때는 효율은 1 마이너스 첫 번째 집진기의 통과율 그리고 두 번째 집진기의 통과율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식하고 동일하죠. 똑같으니까 1-0.8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렬로 나타냈을 때는 두 개를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집진기가 두 개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80%를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니까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합 집진율을 계산했을 때 직렬로 계산하는 경우랑 병렬로 계산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다시 그래서 가번에 보면 A 방식 직렬의 총 집진율은 9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렬의 총 우리가 효율은 몇 퍼센트로 나와 있죠? 96%로 나와 있죠. 그래서 96%이기 때문에 자, 정답이 바로 가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A 방식은 높은 처리 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다. 직렬로 나타내는 것은. 자, 그리고 답은 B 방식은 처리 가스의 양이 많은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B 방식의 총 집진율은 단일 집진 장치와 동일하게 80%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렬과 병렬을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에서 총 집진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중력 집진기입니다. 배출가스의 점도가 높을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한다. 점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장치는 없어요. 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침강이 잘 되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겠죠. 자, 그래서 감소하죠.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의 속도가 느릴수록 밀입자, 이 작은 입자를 포집하니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침강실의 높이가 낮으면 입자들끼리 충돌을 많이 해서 입자가 커지죠. 그리고 길이가 길면 처리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중에 입자성 물질을 중력에 의해서 자연 침강하도록 해서 배출가스로부터 입자성 물질을 분리 포집하는 방법을 중력 집진 장치의 원리라고 하죠.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과 집진 장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여과 집진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주처리 장치 중에서 근식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주처리 장치가 됩니다.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 특히 수분에 대한 적응성이 높으려고 하면 섭식이 돼야 되죠. 근데 여과 집진기는 뭐라고 했어요? 근식이기 때문에 수분이나 여과 속도에 대한 적응성이 아주 떨어지죠. 자, 그리고 폭발성이나 점착성, 흡습성 먼지도 당연히 세정이라는 섭식에서 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식에서는 처리하기 어렵죠. 따라서 여과에서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과제의 사용으로 설계 시에 융통성이 있어요. 다양한 여과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과 집진기니까 여과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여과제의 교환이 필요해서 중력 집진 장치에 비해서 유지비가 당연히 많이 드는 거죠. 여과제는 수명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4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번에 보시게 되면 자, 동일한 밀도를 가진 먼지 입자 AB가 있다. 먼지 입자 B 지름이 먼지 입자 A 지름의 100배일 때 먼지 입자 B의 질량은 먼지 입자 A 질량의 몇 배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을 나타내는 식을 보시면 최적 곱하기 밀도거든요. 그럼 직경이 나와 있을 때 최적은 6분의 파이 D의 3성. 그리고 반경이 나와 있을 때 최적은 3분의 4 파이 R의 3성. 그럼 직경이 나와 있으니까 6분의 파이 D의 3성 곱하기 밀도예요. 그럼 밀도에서 나타내는 미터의 3성 없어지면 킬로그램이 되죠. 그래서 질량 킬로그램, 최적 곱하기 밀도 킬로그램 두 가지가 같은 거죠. 그래서 질량은 직경의 3성에 비례한다는 식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과 직경의 3성에 비례한다는 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질량을 직경의 3성에 비례한다. 바로 기억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바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100배라고 나와 있으니까 100배의 3성을 하게 되면 100만 배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면 공장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를 100금계 촉매를 사용해서 처리할 때 촉매 도구로 작용하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주로 촉매 도구로 작용하는 것은 아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AS라는 비소가 있고 황이 있어요. 그래서 니켈은 관계가 없으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에서 발생되는 각종 장애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대책입니다. 재비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가스의 속도를 낮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비산이라는 것은 뭐죠? 재비산이라는 것은 포집된 먼지가 다시 날아다니는 현상이에요. 왜 생기죠? 저항이 10의 4성 5cm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서는 처리가스의 속도를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부착된 먼지로 불꽃이 빈발해서 2차 전류가 불규칙하게 흐를 때는 먼지를 충분히 탈리시킨다. 먼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먼지를 제거하면 없어지죠. 자, 그리고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자,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는 스파크의 횟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스파크의 횟수를 늘려서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는 스파크의 횟수를 늘린다는 거. 그리고 역전리 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집진극의 타격을 강하게 하거나 타격 빈도를 늘린다. 타격 빈도를 늘린다는 소리는 먼지를 그만큼 자주 떨어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집진판에 먼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고온 또는 과잉 공기가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적인 측면에서 온도를 낮게
공기적인 측면에서는 공기를 적게 주입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공기와 온도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자, 이 온도, 예열 온도 낮춘다. 맞아요. 그 다음에 과잉 공기를 많게, 과잉 공기를 어떻게? 적게 해서 공기를 적게 넣어주고 온도를 낮게 해서 불완전 연소를 시켜주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줄어들죠. 그렇다고 해서 연료를 실제로는 불완전 연소를 시켜주면 안 되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의 압력 손실이 3.5mm H2O, 동압이 1.5mm H2O일 때 유입 계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압력 손실이라는 것은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그리고 속도압을 곱한 값이에요. 그죠? 또는 속도압이나 동압 이렇게 곱하는데 여기서 압력 손실 계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1-C의 제곱 나누기 C의 제곱. C의 제곱이 뭐죠? 유입 계수. 그래서 압력 손실 계수. 압력 손실 계수가 없으면 유입 계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동압이나 속도압. 그러면 유입 계수가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압력 손실이 3.5mm H2O니까 델타 P에 3.5mm H2O. 자, 그리고 동압이 1.5mm H2O니까 1.5mm H2O를 대입을 해서 결론적으로 C를 계산을 하면 0.548이라는 유입 계수가 산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수업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고, 복습이라는 것은 문제와 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은 이론에서 보충을 해서 노트 정리를 하면서 다음 문제를 풀었을 때 동일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머리에 숙지시키는 과정이 복습이라는 과정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마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